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운 좋게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담당했던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첫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제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가진 일러스트의 감성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각종 게임 회사의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표지 디자인, 콜라보 전시회 등 일이 물밀듯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0대 중반쯤부터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훨씬 수입이 좋았던 편이었어요. 하지만 프리랜서 생활이 오래되었다 보니 그만큼 밖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적었죠. 간간히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다른 생활 패턴이라든가 성격적 차이 등으로 오래 연애를 지속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특이한 일을 하는 제게 호기심이 있어서 다가왔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금방 식는 시기였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에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감정 기복이 없는 평온한 성격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죠. 30대가 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혼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가 지인의 지인 소개로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너도 맨날 그림만 그리지 말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봐. 네가 좋아하는 감정 기복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 소개를 선호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더 늦었다가는 기회가 영영 없겠다는 생각에 만나봤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대로 정말 감정 기복 없이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들었어요. 너무 멋진 직업이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한다니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참 고충도 많을 것 같네요. 존경스러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남들은 집에서 그림 그리며 돈 번다고 하면 다들 쉬운 일을 한다, 편하게 돈 번다고들 생각하던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줬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죠.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상형과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오가는 대화 속에 서로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과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일 특성상 많은 시간을 작업에 쏟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요.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는 둥, 왜 이리 늦게 일어나냐는 둥, 제 상황에 대해 투덜거리고 이해해주지 않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래서인지 연애가 오래 이어졌어요. 무난한 연애의 끝의 결말은 역시나 결혼이었죠. 연애와 결혼은 다른 영역이라 꽤나 걱정을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의 집안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가족끼리 사이도 돈독해 보였고 이렇다 할 불화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식사하면서 나온 육아 관련 이야기 부분이었어요. 결혼하면 아이는 가질 생각이니? 요즘 하도 안 가진다는 부부들이 많아서. 네, 아이 생각은 있어요. 신혼 1년 정도 보내고 갖기로 이야기했어요. 어머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어떡하니? 프리랜서면 육아휴직이 없어서 일이 한번 끊기면 좀 힘들지 않니? 네, 그래서 아이 낳으면 최대한 빨리 복직해 보려고요. 육아하면서도 제 일을 놓을 생각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이 됐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잘 다니던 직장도 아이를 낳고 이제 애도 낳았으니 일을 그만둬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이는 엄마 손에 커야 한다. 같은 압박을 못 이겨 결국 다들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그 말을 들으시더니 불편한 기색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나는 이렇게 자기 일하는 여자가 보기 좋더라. 나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참 멋있다 우리 며느리.
그러게,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존중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다니까? 다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발언임에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다들 그런 시댁 없다며 부러워했죠. 와, 진짜? 요즘 아무리 세상 변했다고 해도 시자 붙은 인간들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애 생기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애 떨어질 뻔했다니까? 홀몸도 아닌 여자가 무슨 직장이냐. 뱃속에 있는 애가 스트레스 그대로 다 받는다. 스트레스는 시댁에서 다 주면서 직장 관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래도 육아휴직 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복직할 때 되니까 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독설을 하는데 그쯤 되니까 진짜 불안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난 애 낳고도 직장 다닐 거면 그냥 애 주고 이혼하란 소리까지 들었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잘못될까 걱정해도 내가 더하지. 암튼 시자 붙은 인간들은 뭐에 씌었나 봐. 그래도 얘네 시부모님은 다르긴 하네. 대한민국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정말 시대에 맞춰 깨어있는 시부모님도 계시구나. 그니까 좋겠다. 나도 내 돈 벌어 내가 쓰다가 남편 벌어온 돈 쓰려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는지. 뭐 하나 살 때도 허락받고 눈치 보고 써야 하니 일이 너무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일하고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니까. 일이랑 아이 둘 다 안 놓친 여자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푸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게 됐어요. 결혼식까지는 참 이런 시댁을 만난 것도 내 복인가 보다 싶을 만큼 그 어떤 트러블이나 잡음 없이 흘러갔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늘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시댁 덕에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피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임신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임신이라기보단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죠. 임신 초기엔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어떤 얼굴일까?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 성별은 아들일까 딸일까 생각하면서 임신 후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도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임신 중기쯤 되니 도저히 그런 행복한 상상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오래 앉아서 눈과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피로도와 통증이 쌓여갔고 더 이상은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왔죠. 여보, 나 이번 달까지 마무리 작업하고 일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어. 뭐? 일은 관둔다고? 손목도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려니 허리도 어깨도 너무 아파. 피곤한 것도 심하고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당신 일 그만둬도 괜찮은 거야? 프리랜서인데 남들처럼 육아휴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뚝 끊겨버리는 거잖아. 나도 그래서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려고 해봤는데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진지하게 고민했어. 이번 달까진 어떻게든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줄은 몰랐네. 이게 출퇴근하는 일도 아니고 당신이라면 악착같이 출산 전까지는 일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쉬라고 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어요. 처음 보는 태도에 놀라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이야기를 끝맺지 못한 채 넘어갔어요. 남편의 반응이 그러니 시댁에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 당분간 혼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나 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니네 남편이나 시댁이나 그런 거 이해 안 해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남편이야 바로 자기한테 다가온 현실이니 당황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은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관두고 싶어서 관두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건강한 아이 낳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남편이 반응이 저러니까 시댁에도 괜히 말 못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시댁에도 얼른 이야기해야겠다. 친구가 준 용기에 그달 말 시어머니 생신 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처참했죠. 아니, 벌써 일을 관두는 거니? 프리랜서는 일 한 번 끊기면 타격이 큰 거 아니니? 일하는 만큼 버는데 벌써 관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딸린 입이 하나 더 느는 건데 돈을 많이 모아둬야지. 애 낳으면 또 조리원 갔다가 애 본다고 당분간 일 못할 거 아니야. 요즘 외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출산 전까지 일하겠다고 해서 참 괜찮게 봤는데 이제 와서 좀 힘들다고 놀고 먹겠다는 거야? 일 끊기는 거 제일 싫은 건 저예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작업하려니 체력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도 임신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손목 어깨 다 무리가 오고 피곤하면 더하고 화면을 오래 보니 눈도 아프고 허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지금부터 일을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임신하면 몸 아플 거 모르고 그런 소리 했니? 아무튼 다 의지 문제지. 우리 때는 김장하다 애 낳고 그랬어. 기껏해야 편히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는 거면서 뭐 그리 힘든 일 한다고? 어이가 없고 서러웠지만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어차피 더 반박해봐야 들을 생각도 없어 보여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참 희망을 잃고 싶지 않은 건지 이것도 다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온 식구가 당황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이해는커녕 시댁에서 일을 놓지 않는 며느리를 환영했던 이유가 어떻게든 자기 아들 힘들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다는 걸요. 남들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한다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일하게 만들려고 혈안이었죠.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몇 주간 쉬니 몸은 점차 체력을 회복했어요. 못 자던 잠도 푹 자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건강하게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요가원도 끊어서 몸을 풀어주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두 분 다 양손 가득 커다란 박스를 들고서요. 처음엔 제가 임산부다 보니 제 몸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신 줄로만 알고 감동했어요. 하지만 박스를 열자마자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어머, 어머님, 아버님, 이게 뭐예요? 화장품? 웬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박스를 열자마자 화장품이 보이길래 튼살 크림 같은 건가 했는데 화장품 용기가 너무 작고 여러 개인데다가 종류가 똑같은 제품이 잔뜩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가방에서 뭔가를 또 잔뜩 꺼내셨어요. 너 이제 좀 쉰 지 오래되지 않았니? 체력은 회복했을 테니 집에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받아왔다. 내 지인이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샘플 포장하는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길래 네 생각이 나서 얼른 받아왔지. 이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네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대로 쭉 복직할 때까지 더부살이 할 생각은 아니지? 네? 이걸 저보고 다 포장하라고요? 왜? 이렇게 비닐 하나당 4종류만 넣고 비닐 닫으면 끝이야. 설마 이 간단한 것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님, 진짜 호준씨 어머님이 나온 거 맞으시죠?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아버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몸의 변화가 크고 힘든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구시길래 남편을 어머님이 낳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어머님 배로 낳은 자식이 맞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한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애초에 손목 아파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쉬는 사람한테 또 손목 쓰는 일을 하라고요? 전 못해요. 이제야 좀 회복하고 살만해졌는데 괜찮아지자마자 일을 하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럼 우리가 들고 온 것까지만 해. 우리도 어렵게 부탁해서 일부러 받아온 거야. 이것도 원래 회사 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시면 되겠네요.
퇴직하시고 집에서 심심하시죠? 적적함도 달래고 생활비도 보태고 하면 딱이겠는데요. 너 하라고 가져온 거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린 이런 건 못해. 아까는 쉬운 일이라면서요. 저도 못해요. 두 분께서 어렵게 받아오신 일이니 직접 하시든 다시 돌려드리든 하셔야죠. 저는 일 받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는 박스를 들어 집 밖에 내놨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이없다는 듯 들릴 듯 맞듯한 목소리로 제 욕을 하며 나가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의 횡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너 일 그만뒀다면서? 그럼 아기 나오기 전에 좀 만나자. 너 일할 땐 일 바쁘다고 잘 못 만났는데 아기 나오면 또 육아하느라고 못 만날 거 아냐. 어머, 나 너무 좋지. 나도 니네 너무 보고 싶다. 나도 하루 종일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적적해. 임신한 저를 신경 써서 친구들이 저희 집 앞까지 와줬어요. 동네에서 제일 크고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수다를 떠니 알게 모르게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들이 임신을 축하한다며 선물도 사들고 오고 몸 걱정도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동이었죠. 얘들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니네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고맙긴. 우리도 너 보니까 너무 좋다. 이제 자주 보자. 우리가 올게. 그래. 우리도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심심해. 이 시간에 딱 모이면 되겠다. 나야 너무 좋지. 맨날 와도 돼. 그렇게 일할 땐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맞아 종종 같이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인 단톡방에 갑자기 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주 갔던 동네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몸 안 좋다고 일 드신다더니 아주 즐거워 보인다? 너 집안일은 하니? 아이고, 살판 났네. 언제는 애 낳아도 일은 계속 할 거라더니 역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팔자 너무 좋아 보이네. 사진 올린 사람은 신우이였고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답장을 했어요. 이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즐거워 보여서 공유한 거야. 오해하지 마, 올케. 근데 솔직히 나도 좀 놀랐다. 올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 이 정도로 쌩쌩한 거면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무슨 부탁이요? 아니, 우리 미나 학예회가 있는데 나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못 빼게 생겼거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릴 순 없으니까. 올케가 우리 중에 시간도 제일 많고 체력도 있으니까 좀 찍어줄 수 있어? 형님, 무슨 그런 심부름을 시키세요? 나도 우리 딸 학예회 하는 거 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어떡해, 응? 일 안 하는 올케가 좀 귀찮아도 한번 해줘. 올케한테도 조카잖아. 미나 귀여워하잖아. 신우이가 조카까지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못 오는 학예회를 홀로 보내야 하는 조카가 눈에 밟혀서 결국 조카 학예회는 가게 됐어요. 신우이의 의도는 짜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조카는 절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좋아했고 조카의 재롱을 막상 보고 나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끝나고는 조카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시댁 식구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이후로 추석이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여 밥을 먹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도련님이 하소연하듯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누나도 형도 다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못해가지고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야, 이상한 여자 만나서 평생 등골 빼먹히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요즘은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다더라. 걱정 말어.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애들도 어찌나 불려시 같은 애들이 많은지 결혼할 때랑 하고 나서랑 말이 다르다니까. 그래,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도 임신하고 몸 아프다고 다 관둬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여자 말 너무 다 믿지 말아라. 자기 힘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분파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거 지금 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딱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왜 찔리냐? 찔리면 언제든 다시 일 시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 네가 억울할 게 뭐 있다고 그런 표정을 짓니? 지금 혼자서 힘겹게 생계 담당하는 네 남편이 더 억울하지 않겠어? 제가 일 관둔 지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이제 겨우 2개월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주실 건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일 관뒀는데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주세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 받으면 차라리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 않겠니? 시부모님은 정말 말이 조금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결혼 초 제 직업을 존중하던 모습이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어느샌가부터 저는 시댁에 가면 입을 아예 다물게 되더라고요. 말을 섞어봤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뿐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변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덕분이었어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뭘 먹어도 속이 메스껍고 힘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고기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친정 엄마께서 한우를 몇 세트 보내주셨어요. 고기 잘 먹는 걸 보니 아들이 맞긴 맞네. 많이 먹고 몸 관리 잘해라.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반 나눠서 엄마, 아빠 가져가세요. 저 이렇게 많이 다 못 먹어요. 아우, 먹어. 아기 나오면 너나 이서방이나 힘쓸 일 많아. 많이 먹어둬야 힘내서 아이도 키우지. 부모님께 몇 팩 돌려보내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끝내 거절하셨어요. 정말 질 좋은 고기로 사다 주셔서인지 더부룩한 와중에도 맛있어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사다 주신 고기만 구워 먹어도 막달까지 충분히 끼니 해결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출산 전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꼭 보자고 해서 주말에 남편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구들이 출산 잘하고 돌아오라며 준비해준 케이크도 자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와서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현관을 열었더니 집안이 온통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하더군요. 게다가 거실에는 큰 상이 펼쳐져 있고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왔어? 재밌었어? 고기를 굽고 있던 남편이 태연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한쪽 구석에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한 한우팩들이 다 뜯겨서 불판 위에 구워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벌써 몇 판을 구워 먹은 건지 배를 두들기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워있더군요. 아유, 이거 참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네. 엄청 비싼 건가? 태어나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 미나야, 얼른 하나 더 먹어. 이런 고기는 사서 먹으려면 못 먹어. 지금 다들 뭐 하세요? 준호가 집에 특불 한우 잔뜩 선물 들어왔다고 다들 와서 나눠 먹자고 해서 없던 시간도 쪼개서 왔지? 당신이 그랬다고? 우리 둘이서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 이왕 좋은 고기 들어왔는데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지. 그 다 같이에 시댁 식구들만 있어? 이럴 거였음 우리 부모님도 챙겼어야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챙겼어야지. 당신이 굳이 안 챙기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리고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무슨 당신 식구 내 식구를 가려. 지금 그게 온 식구 다 불러서 내 몫으로 선물 받은 고기 나눠 먹은 당신이 할 소리야? 남은 건 있기나 하니? 어이가 없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 몫으로 남은 건 한 팩도 없었어요. 어제 우리 한 팩 구워 먹었잖아. 한 팩 먹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먹게? 됐어. 당신 나와봐. 어머님, 이거 저 먹으라고 친정에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요즘 고기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어서 친정에서 걱정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그래? 몰랐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삼겹살 사올게. 요즘 마트 거도 맛있어. 웃으며 말하는 그 뻔뻔함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군요. 좋은 고기는 다 같이 먹는다면서 정작 제 몫은 한 점도 안 남기셨네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산부 먹을 걸 뺏어 드세요? 먹을 거 그렇게 없으세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 준호가 와서 가족들 좋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어보라고 불러서 온 건데 왜 네가 초를 쳐?
왠지 몰라서 물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 몸 생각해서 보내주신 고기라고요. 아, 그놈의 고기. 그래, 네 고기 먹어서 미안하다. 그거 아주 니네 둘이서 몇 날 며칠을 먹어도 물려서 다 못 먹겠더구만. 식구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니? 너 고기만 들어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냥 고기 얻어내려고 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고기에 집착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뭐 고기에 집착해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랑 그리고 도련님까지 온 식구가 임산부라고 저한테 뭐라도 배려해준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그러진 못할 망정 제 부모님이 선물 보낼 마음까지 헛되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아, 그래, 미안하다. 응? 다시는 네 고기 안 먹을게. 네 선물도 안 건들게. 됐니? 내가 무서워서 며느리 집 또 오겠나? 네, 여기 아드님 집 아니고 며느리 집이다 생각하고 당분간 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다 보니 뱃속 아기도 이런 집은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도망칠까봐 두려워요. 뭐? 얘가 지금 말 다 했어? 여보, 그만해. 임산부잖아. 예민할 만도 하지. 우린 그럼 이만 가보마. 갑자기 방문하니 싫을 만도 하지. 고기는 맛있게 잘 먹었다. 이만 가보마. 네, 나가는 길은 이쪽이세요. 시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형님이 고기 한 점이라도 조카에게 더 먹이라고 엉덩이를 안 떼고 있는 모습이 얄미워 칠이 나가는 문을 가리켜줬어요. 그랬더니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을 거의 내쫓듯 쫓아내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분에 찬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들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신신당부해 놓았고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남편을 통해 받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 확실히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영 제 편이 아닌 것 같은 남편에 대한 의심과 실망으로 힘든 건 여전했어요. 이렇게나 저보다는 시댁이 먼저인 것 같은 사람을 믿고 이 가정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뱃속에 품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전이면 몰라도 이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남편에게서 돌아서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임신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돌아서고 각자 갈 길 갔을 사람인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 아빠라 생각하니 이렇게 홧김에 저랑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헤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의 마음을 먹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편이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와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여보, 이제 나 임신 8개월 차야. 조금 있으면 아이 엄마가 돼.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 집에선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본다는 게 느껴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돼. 여보, 엄마도 그냥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기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도 못하게 되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 이해 안 했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까지 이해만 했어. 내가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신혼집도 내가 사고 대출도 내가 갚고 생활비도 내 월급에서 쓰면서.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가족 편만 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편을 든다고 생각해? 당신이 나랑 내 아이를 우선시할 생각이 없다면 난 당신이랑 앞으로 살아갈 생각 없어. 여보, 벌떡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래.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다른 집들도 이 정도는 다 부딪히면서 살아. 당신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당신 일 존중해줘서 좋다며, 감사하다며.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한 거지. 어떻게 다 당신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있겠어. 나도 노력할게.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화난 건 당신도 좀 이해하고 풀어줘. 응? 그럼 진짜 마지막이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더 나보다 당신 식구들 편 들면 그땐 우리 진짜 끝이라고. 알겠어. 저는 그때 우리가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가 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바랬고 그랬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버이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남편 말대로 저도 지나고 보니
시댁에 너무 화만 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댁과 관계를 원만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위해 고급 화과자 선물 세트에 레스토랑 식권 그리고 용돈까지 선물을 두둑히 챙겨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보시더니 새침하게 말하더군요. 뭘 이렇게 무리해서 잔뜩 준비했니? 고기나 좀 눈치 안 보고 실컷 먹게 해주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 우리 기분이 풀릴 것 같니? 어머님, 아직도 그때 일로 화나 계세요? 그땐 죄송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건데 남편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시댁 식구들과 다 먹고 있으니 조금 묵했던 것 같아요.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와서 다 무슨 소용이니? 어머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건 근처 고깃집 서빙 알바를 구하는 전단지였어요. 어머님은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척 내려놓더니 말씀하셨죠. 선물은 됐고 이거나 해.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건데 어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제일 좋은 선물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몇 번을 같은 주제로 싸움을 반복해도 이건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일은 제가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임신하고도 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왜? 너도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용돈도 벌고 하면 좋지 않니? 언제까지 남편 돈으로 살 거야? 그것도 마음 불편하다 너?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라면 이제는 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눠온 진지한 이야기와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내심 같은 생각이었는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그러네. 우리 와이프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긴 하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안 줘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 말 진심이지? 지금 당신이 웃은 것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굳이 덧붙여 설명해 줄 필요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날 막다지껄한 시댁 분위기 속에서 혼자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만삭에 가까워져가는 배를 쓰다듬었죠. 그 뒤로는 시댁에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뒤 출산 예정일에 맞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저 혼자의 힘으로 키우겠다고요. 조리원 퇴소 당일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단 한 통의 문자만을 남겼죠. 당신이 전혀 날 보호할 생각 없이 웃던 그날 나도 당신을 버릴 준비를 시작했어. 이 집은 4명이니까 빠른 시간 내로 비워줘. 하루아침에 저와 아이를 잃은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친정에서도 시댁의 연락을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 왔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이제라도 집에 왔으니 됐다. 네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우는 우리한테 맡기렴. 그래, 네가 경제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더니 아이 낳자고 일 관둔 걸로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취급할 줄 누가 알았겠냐. 나도 그런 집인 줄 알았다면 우리 귀한 딸 시집 안 보냈다.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 뭐가 걱정이니? 아직 엄마 아빠가 네 곁에 있는데. 그날 느꼈어요.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걸. 결혼이라는 서약만으로도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시댁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 기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든 일이 생겨도 꾹 참고 털어놓지 않았던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압박해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오랜 시간 후 남편이 끝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자마자 저는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댁에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남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있으면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 같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냥 집을 팔려고 내놔버렸어요. 제가 아닌 다른 집주인이 생기자 별 수 없이 나가게 됐죠. 지금은 그 집을 판 돈으로 새 집을 샀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년 사이에 남편과 살던 옛집은 집값이 뚝 떨어진 데 비해 새로 이사 온 집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집을 내놓은 게 신의 한 수였죠. 아이는 그동안 제 손으로 직접 키웠고 이제는 다시 슬슬 복직 준비를 하려고 해요. 마침 예전에 디자인했던 제 캐릭터가 추억의 게임들이 회자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어 작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아이를 봐주실 수 있어 크게 걱정할 것도 없었죠. 이혼을 하기 전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결혼으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나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에서 애써 머물 이유도 버텨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이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있는 이 작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만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